여러분. 안녕. 네, 오랜만에 오프닝 멘트 한번 해볼게. 아직 우리 새로운 오프닝 멘트가 안 나와가지고 예전 오프닝 멘트 한번 해볼게. 기억나나? 나 지금 떨려. 해봐. 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아, 오랜만이다. 와우, 깔끔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낙관적 뭐야? 현실주의자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이 세상에 속지마다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정답은 없다. 내가 찾은 답만 있을 뿐 엔소입니다. 오 괜찮네. 근데 너 왜 얼굴이 빨개졌어? 나 빨개졌어? 엄청 부끄러워하는데? 아 그래? 나 빨개졌어? 아 거참. 다들 알겠지만 안느가 독립을 했고요. 다음 방송 혹은 다다음 방송이 안느 집에서 집들이 겸 이제 녹음을 하게 되는 음질 저하편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 전에 이제 나는 잠깐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이 집 계약까지 갔던 그 일화들을 사실 범리는 집 계약 경험이 있고요. 난 3번이나 있지. 그러니까 얘기해줄 거 많을 것 같고 나는 이제 초보 딱지 뗐고 나는 무지 목매. 아예? 아예. 예전에도 기회도 없었나? 나가려는? 그냥 나가려고 시도도 안 해봤고 그냥 집 이사 간 거 말고는 없었지. 그래서 뭐 나도 짧은 경험이었지만 사실 만약에 이거 들으시는 사회 초년생분들 곧 이제 자취 독립을 앞두시는 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정말 나도 엔서처럼 정말 1도 모르는 A부터 시작해야 이제 걸음마 막드는 응애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정보들이랑 실제로 맞닥뜨렸던 내 상황이 살짝 괴리감이 있더라고. 그래서 난 주변에서 이런 거를 좀 팁을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인생 선배의 컨셉을 잡아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범리는 3번이나 계약했다고? 그치. 나는 결혼할 때 우선 결혼하기 전에 나 옛날에 고시원에 살았던 적이 있어서 그때 사실 주거에 대한 계약,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이런 건 아니었지만 주거에 대한 계약은 그때 처음 해봤고. 어떤 계약이었어? 월세가 얼마고 뭐 얼마 보증금을 내야 되고 뭐 월세였어? 월세였지. 고시원은 대부분 월세지. 그치. 월세가 싼 거지. 보증금도 거의 없고. 그렇게도 했었고 이제 결혼하면서 신혼집 구할 때 처음으로 이제 전세 계약. 전세 계약 다르지 월세 전세. 그치. 난 내 통장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구나라는 것도 처음 짜릿하겠다. 아니 그게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알지, 대출이 알지. 들어오잖아. 금액이 찍히는 그 기분 자체가 짜릿할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 그 뭐지? OTP 카드 있으세요? 그거. 그 이체 한도 올리려면 이제 그런 거 필요하고 처음 해보고 두 번째 집은 월세였고 지금 세 번째 집은 자가지. 그러니까 두 번째 집이 전세였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첫 번째 집이 전세. 고시 빼고 첫째 집이 그치. 고시는 집을 안 치고 오케이. 첫 번째 집이 전세. 그 두 번째 집이 월세였고 월세. 세 번째 집이 지금 자가지. 지금 자가 다 해봤네. 그니까. 이제 매도만 해보면 돼. 자가 계약은 어떻게 달라? 사실 나는 그 2019년에 청약이 돼가지고 청약 되는 팁 좀. 아니야 그때는 이렇게 핫하지 않았어. 맞아. 2019년. 그래도 누군간 될 거 아니야 지금. 나 그냥 몰랐는데 범래야 나 지금 청약 나도 넣어보려고. 나는 생애 첫 그거니까. 근데 그 생애 첫 그것도 5년간 소득세를 내야 된다며? 그래? 5년 동안 소득세를 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대. 그러니까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네. 범래는 뭐 그거 난 몰랐는데 입표적인데? 나 때는 그런 거 없었어. 그래? 그런 거 없었어. 조건이 달랐던 거 아니야? 그냥 청약 넣은 거고 이거는 다른 조건이 있는 거 아니야? 생애차 그런 건가? 그런 내가 거? 궁금해. 그런 거는 내가 했을 때 없었고 난 19년도에 했으니까. 그리고 다들 알겠지만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 기간 동안은 그렇게 집이 핫한 그 재화가 아니었어. 그치. 근데 나는 이제 청약 통장이라는 거를 굉장히 예전부터 넣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살고 있으니까 내 집 마련을 좀 해볼까 하면서 청약을 많이 썼었지. 알아보기도 많이 알아봤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청약이 돼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매매 계약은 해봤지만 중고 매물을 산 게 아니라 그치. 청약 매물을 한 거였기 때문에 좀 다르지. 그거는 어떤 청약이야? 어떤 청약? 그냥 사설에서 진행하는 그런 청약이야? 아니면? 그치. 그냥 민간주택. 그 공공주택이 따로 있고 민간주택이 따로 있는데 그 중에 뭐였냐라는 의미였던 거지? 그치. 공공임대도 있고 민간임대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나는 그냥 신축 분양 이라는 걸 했었고 나 그때 경쟁률 2대1인가 그랬어. 와 진짜 잘했다. 한턱 쏴. 아니 한턱 쏴가 아니고 그땐 너네도 그랬어. 아니 그래서 나는 좀 억울한 게 이거 사석에선 얘기했지만 난 19년에 청약을 했으니까
이제 들어갈 때쯤 되니까 갑자기 금리가 미친 거야. 그지.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야. 난 19년부터 준비를 한 건데 갑자기 막 금리가 지금 미쳐가지고. 금리를 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금리 낼만하니 어때? 이자? 쉽지 않지. 월세보다 더 나가? 이전 월세보다 어때? 월세 2배 정도 나가. 와, 그럼 진짜 많이 나가는 이전 건데? 월세가 엄청 쌌던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전 월세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싸진 야, 않았어. 풀리게 까. 나도 갈게. 나도 월세 깔게. 근데 사실 이게 월세뿐만 아니라 흔히 이제 주거비라고 하지. 주거비라고 해서 보통 이제 대출 갚는 거, 관리비 내는 그러니까 거. 돈 때문에 나가는 모든 돈. 아. 집 때문에 나가는 그치, 모든 돈. 주거하기 위해서 나가는 모든 돈을 보통 주거비라고 하는데 난 일찍이 100단위를 넘겼기 때문에 지금 그거 한 200 돼?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튕기네. 그러니까 어쨌든 느끼는 건 그거였어. 나는 영끌족은 아니었거든. 그치. 왜냐면 난 19년도에 했으니까 영끌족이란 얘기는 한 21년도에 많이 나왔잖아. 야, 영끌한 사람들은 이자가 진짜 피눈물 나지. 진짜 이거는 못 버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어쨌든 나는 계약 경험이 다 있네.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 해서 그렇지. 그래, 그런 거 감안해도 많은데? 그치. 그런 거 감안해도 보통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시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 이게 다 이루어진 시기가. 전세, 월세, 이 매매를. 그러네. 이게 막 그렇게 막 10년 안에 했던 게 아니니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걸 다 거친 거긴 하지. 나는 이번에 이제 월세 계약, 그러니까 원래 난 전세로 알겠지만, 여기 두 사람은. 원래는 전세로 오피스텔을 알아보다가, 핫하잖아, 요즘 전세 그치. 사기. 특히 이제 신축 빌라. 절대 가면 안 되고 나는 다행히 빌라는 아니고 이제 오피스텔만 알아봤었는데 전세로 가려고 이제 또 계산기를 알아보는 초기 때만 해도 계산기 두들기면 낼만한 이자가 나왔어. 이 정도면은 전세가 유리하지. 근데 진짜 직접 이제 막 계약할 때쯤 다시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이럴 거면 월세로 가는 게 낫겠다. 왜냐면은 두들겨 봤을 때 월세로 내는 돈이랑 전세로 냈을 때 이자가 비슷비슷해. 거의 차이가 없어. 근데 그러면 사실 전세 안 받는 게 낫거든. 왜냐면 대출 받아야 되지. 그거는 큰 돈을. 그리고 대출로 받아서 넣은 그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 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월세로 가면은 소액의 보증금만 딱 내고 그리고 그 보증금도 지금 정부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얼마의 몇 % 이하는 무조건 세입자에게 무조건 돌려준다. 이게 보장이 되는 그 정책이 있대. 그래서 그 안에만 들어가는 소액의 보증금이라면 월세가 더 유리하게 된 거야. 물론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신에 내가 계약하는 동안 보증금 떼이면 어떡하지? 못 돌려받을 걸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이런 거지. 경험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는 이제 월세로 돌려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딱 나는 첫 계약이고 내가 또 성격이 뭐 되면 되는 거고 뭐 좋을 대로 되라지 이게 아니나. 그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봤어. 유튜브도 엄청 보고 막 네이버에서도 엄청 정보 다 얻어서 이제 막 종에도 쓰고 막 해서 이제 중개인 끼고 뭐 집주인이랑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내가 배운 대로 다 했어. 이거 요구 이거 요구 꼭 하래. 꼭 했어. 그랬더니 분위기가 안 좋아. 안 좋지. 분위기가 안 좋아. 이게 달라. 이게 약간 커뮤니티 세계랑 실제 세계 다르다. 이렇게 이런 것처럼. 그래서 결론은 뭐 좋은 거지만 나는 집주인도 내가 아직 안 되어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잘 만났어. 집주인이 나이스 하셔. 그리고 중개인도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막 뭐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어. 근데 결국에 그러니까 결론의 그림이 내가 유별난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유별난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 나도 나갈 때 까다롭게 나가줘야 돼. 그러니까 뭐 흠집 내면 안 돼 집에. 당연히 내면 안 되는 거지만 내가 들어올 때 유도리 있게 네 뭐 이거는 알아서 해주세요 라던가 이거는 이렇게 확인만 하고 넘어갔었더라면 다들 그냥 나도 나갈 때 유도리 있게 나갈 수 있었고 뭐 이런 좋은 그림이 형성될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커뮤니티 유튜브 그거를 막 해가지고 딱 가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뭐였어? 준비했던 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월세 계약서에 보면은 특약사항들이 있잖아. 그치. 기본적인 특약사항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건 다 이제 집주인 유리한 특약사항들이야. 그래서 보통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들어갈 때 세입자에게 좀 유리한 특약사항 한 2-3개 정도를 추가하고 들어가세요. 이런 말을 꼭 해. 근데 특히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이거지. 우리 계약하는 그 전날까지 임대차 그 서류상 변동사항이 없게끔. 만약에 변동사항이 생긴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그 사이에 뭐 팔았다. 뭐 하면은 계약 무효. 이런 걸 하나 넣으라고 한다거나. 맞아. 그런 거 많이 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사이에 대출을 추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추가해달라 하고 뭐 나 같은 경우에는 집을 먼저 봤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선반 하나 화장실에는 선반이 막 거의 무너진 거야. 그럼 이거를 고쳐줘야지 세입자 전 집주인이 고쳐줘야 되는데 그걸 나는 여기 작성해주세요. 서류에 박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줄 건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막 적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렇대. 원래 그렇게 안 한대. 아니 근데 뭐 어차피 그 계약 관계인데 뭐 요구하면 요구하는 거지. 나도 이렇게 나도 지금 듣기로는 별로. 그래 이게 유튜브 상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거야. 아니 내 얘기는 안내가 눈치는 볼지언정 그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그 특약 사항을 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아니 근데 내 말은 이거야. 그런 것도 하고 내가 딱 갔을 때 이제 신발장 옆에 벽지가 되게 내 기준 되게 지저분했어. 막 발 찍힌 자국, 립스틱 자국, 커피틴 자국 막 이런 게 있어서 이것만 좀 갈아주실 수 있냐 여기만.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 집주인이 해줄 의무는 없어. 해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야. 그리고 그냥 이거 뭐 괜찮아 하고 들어가면 나도 그냥 그 정도 더럽히고 그냥 놔도 돼. 근데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 딴지 거는 순간 나도 나올 때 깨끗하게 해놓고 나와야 돼. 뭐 하나로 나가면 내가 싹 다 갈아주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나랑 같이 계약을 하러 갔던 어머니 입장은 이거 하나하나 너가 다 잡아가지고 다 고쳐달라 하면 너도 나갈 때 진짜 피곤해지고 집계약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스탠스였고 그 중개인도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적어달라 했거든. 계약상으로. 근데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집주인한테 얘기하는 게 눈치 보이는 거야. 중개인도. 그러니까 뭐 이런 그림이 형성이 됐어. 결론적으로는 다행히 뭐 집주인분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나만 유난으로 막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계약이 돼버린 거야. 아니, 결국 계약했잖아. 잘했는데 왜? 근데 나는 이거야 이제 나갈 때 나도 나 이제 진짜 큰일 났어. 나 벽지에 뭐라도 묻어 있잖아.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또 할 말이 없는 거지. 아니 뭐 할 말이 없다기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수리비를 주고 가면 되지.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괜찮아요. 뭐 하고 들어왔으면 했으면 나도 이 정도는 그냥 해놓고 나갈 수 있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이게 새로운 반을 배정받고 짝꿍을 누가 만나느냐도 1년간의 학교 생활을 좌지우지 하잖아요. 근데 이 집주인과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궁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전세도 살아봤고 월세도 살아봤지만 난 집주인한테 정말 잘했어. 난 그게 내 생존의 길이라고 생각했어. 그래 나도 이 생각이 나중에 든 거야. 내가 까탈스럽게 막 뭐 갈아주세요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부탁할 일이 생겨 집주인한테. 생기지. 무조건 생기지. 근데 그게 생각나는 거야. 좀 나도 유난 떨지 말걸. 집주인분 좋은 분인데. 난 어느 정도였냐면 새해 문안 인사 보냈었고. 그래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법례도 이렇게 한 거잖아. 생일에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 그래? 그렇게까지? 왜냐면 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집을 뺄 때 내 일정을 요구해야 되거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부탁할 일이 생겨 집주인한테. 집주인이 어쩔 수 없이 계약상 갑이야. 그래. 임대차 보호법이 왜 있어? 임차인을 임차인? 갑자기 헷갈리네.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보호를 해? 갑이 위에 있으니까. 근데 법례도 아까 나보고 잘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요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근데 법례도 지금 보면은 그 요구를 하기 위해 막 기프티콘 보내고 막 인사하고 이거 자체가 내가 지금 한 거랑 다르다는 거지 결이. 근데 둘 다 요구를 한 건 맞는데 이제 요구를 하는 방식의 차이가 좀 있었던 완전 거지. 다른 거지. 나는 심지어 물론 이제 그 집주인이랑 좀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서 나는 그 하자부수도 내가 다 휴가 내서 해줬거든. 그런 식으로까지 좀 물심양면으로 해줬는데 그 이유가 내가 집을 빠지는 날짜가 계약일이랑 다를 것 같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4월 생기는 게 있었구만. 4월 1일에 나간다고 써놨는데 내가 보기엔 한 달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진짜 인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거든. 그치. 맞아. 그러니까 2년을 넘어간 거였잖아 그때. 그치. 계약 기간을 넘긴 거지. 꼭 2년이 아니더라도 월세니까. 그래서 보통은 살다 보면 그런 케이스가 생기니까 집주인이랑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지금 눈에 밟혀서 뭐 아까처럼 뭐 깡통 전세가 안 되게끔 혹은 대출 그 대항권에 영향이 있게끔 그런 거 안 생기게 특약 써달라. 그런 건 요구는 하긴 해야지. 물론 그 요구를 강단 있게 무대뽀로 하느냐 뭐 아니면 이렇게 막 살살 이렇게 달래가지고 하느냐 뭐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이거야. 내가 그 도배해달라고 요구했잖아. 그럼 요구를 하고 집주인이 그거는 못 해준다 하면 거기서 끝내야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그쪽에서도 뭐 확인도 뭐 해봐야 되고 뭐 이러니까 내가 확인하시고 여기 적어주세요 특약사항 이렇게 나간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개인도 막 중간에서 막 이게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집주인도 막 집주인님이 약간 사장님이 약간 조금 그래 하시네요 나한테 필터링해서 얘기를 해. 근데 나는 약간 유튜브에서 또 배운 게 있어. 요새 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아니 어쩌고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결론은 나도 이사 오자마자 이제 사장님이지 집주인 사장님한테 그 인사 카톡 드리고 그리고 내가 또 와서 그 현관 걸쇠를 설치할 수 있냐고 여쭤봤어. 현관 걸쇠가 없어. 걸쇠. 보안을 위해서 그거 뚫어야 되는 거라서 허락받아야 되거든. 그것도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해도 되냐 해서 된다고 쿨하게 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서로 유도리 있게 해줘야 나도 편해. 내가 그걸 생각을 못한 거야 처음에 유튜브만 보고 가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듣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권리 요구하는 건 맞는데 나도 유두리 있게 나가야 분명히 나도 유두리 있게 다 돌아온다라는 거를 느껴가지고 결국에는 현황 걸쇠 쿨하게 해주셔가지고 난 설치 제대로 했는데 또 약간 그러니까 법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생각해서 한 거잖아. 그치. 그렇게까지.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절대 안 할걸? 이렇게 안 하지. 그런 것들이 좀 달랐고 그리고 뭐 월세 계약 돈 뭐 이런 거 오고 가는 것도 이제 처음으로 해보면서 이런 것들이 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좀 알아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나는 솔직히 여유가 있으면 월세가 맞는 것 같아. 나는. 그 애초에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특이하게 있는 개념 아니야? 다 월세 아니면 매매잖아.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는 대한민국밖에 없지. 전세를 아예 우리밖에 없나? 전세라고 막 영어로 적지 않나? 이게 이런 개념이 없어서 맞아. 학원 같이 전세라는 개념이 없지. 근데 뭐 사실 그 개념이 나는 세입자에게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지. 왜냐면 월세는 정말 말 그대로 집주인의 수익형 모델이기 때문에 오히려 따박따박 돈을 내야 되는 세입자에게는 부담일 수 있지만 만약에 뭐 말 그대로 전세 금리가 더 낮아. 전세 때리고 가면은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왔을 때 이게 된다고요? 이랬다고 하잖아. 돈을 매달 안 낸다고요? 심지어 그 돈을 돌려준다고요? 2년 뒤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세입자에게 좀 유리한 거라고 생각을 나는 하거든. 근데 이제 좀 지금 전세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와중에 나는 월세도 돌려서 그나마 좀 마음이 좀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진짜 그냥 나도 부족한 점이고 요즘 세대분들 특히나 부족할 점인 것 같은데 그냥 유두리 있게 이거 약간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런 기분 들었구나. 융통성 있게. 너가 약간 SNL에 나오는 MG가 된 것 같은 거야. 내가 그들 사이에서 유난 떠는. 근데 구분을 해야 되는 건 권리를 주장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치. 주장을 하는데 그리고 그 선을 잘 재보라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요즘 전세 사기를 비롯한 그런 매물 사기가 워낙 많아서 맞지. 깡통 전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에 조심하고 싶은 마음도 나는 그 집주인들이 맞아.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전세는 아마 저는 그냥 나는 월세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나왔는데 전세로 했으면 더 까다로웠을 거야. 왜냐면은 내가 들어가는 집이 풀 대출로 받으셨더라고. 아 진짜? 나 때 보면 나오잖아. 풀 대출이야. 그 집주인님이. 등기부등본에 100%가 대출이라고. 아니 100이 아니라 땡길 수 100이 아니라 풀로 땡길 수 있는 게 80인가 뭐 있어. 뗄 수 있는 만큼 다 땡기셔가지고 내가 여기 전세로 쓰면 그러니까 전세로 나오면 안 될 집이야 이 집 자체가. 그래서 그냥 월세로 한 거였는데 뭐 나도 월세니까.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거야. 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세하는 사람 마냥 다 확인했거든. 이거 또 떼주세요 막 이러면서.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만약에 전세인 분이었으면 나처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네. 근데 사실 케이스가 너무 많아. 이게 오히려 안느는 좀 쉬운 매물을 잡은 거고. 아 그래? 이게 보증 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이 바뀌는 매물들도 있어. 맞아 그러니까 맞아 있어. 그 뭐라고 할까 세입자가 내는 돈으로 매매가 바뀌는 경우 그런 경우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뭐 사실 전세 사기 같은 보증금 사기 맘먹고 치면 진짜 누구든 다 속거든. 맞아.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심하고 특약을 추가하고 이런 건 난 오히려 좀 장려돼야 되는 문화인데 이제 사람과 사람의 일이다 보니 안느 말처럼 어느 정도는 이렇게 살살 달래가면서 뭐 요구할 건 요구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맞아. 근데 나는 지금 방금 법리가 말한 것처럼 돈이 걸린 특히 내가 전세 보증금이 걸린 문제였으면 그런 부분은 나는 양보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 그 밖에
도배 갈아주세요. 그거 특약상에 넣어주세요. 음. 언제까지 해주세요. 막 이런 거는 난 근데 그걸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 나 본 거거든. 유튜브랑 네이버 블로그에서. 근데 그게 맞아. 왜냐면 집주인도 이상한 집주인 많거든. 그래 내가 이런 걸 많이 보고 가서 너무 안 아는데 좋은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학습을 한 보고 갔는데 거지. 나는 가니까 다 좋은 분들이었고 나 혼자 MG가 와가지고 뭐 유튜브로 집계약 저거 배우고 와가지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애가 와가지고 막 유나 떨었다 이런 모습이 돼가지고 이게 좀 시행착오인 거지. 이게 그치. 첫 계약이었으니까 그랬던 거고 다음에는 그러니까 같은 걸 요구를 하더라도 태도는 좀 더 나이스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음에는 좀 봐가면서 하지 않았을까. 맞아. 이게 사실 갑질도 문제지만 의질도 문제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선을 타가면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큰 돈이 걸린 계약이다 보니까 양쪽 다 예민한 거는 어쩔 수 없고 특히 이제 대출이 많이 있는 매물 같은 경우는 집주인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 왜냐하면 대출을 어떻게든 매니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여러 계약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왜 이런 걸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았을까?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근데 나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의미가 없다 생각해. 다 까먹거든. 나 고등학교 때 배운 법과 정치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래도 한번 배워보자. 나도 고등학교나 대학교 정도. 사실 진짜 학생들은 요즘 보증금이라는 단어도 모르는 애들도 있을걸? 근데 사실 배우긴 해. 아마 법례가 이과라서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사회과목에 법과 정치인가 거기에서 이제 확정일자 이런 거 다 나와. 그래서 그런 거 배우면 있긴 한데 사실 기억 안 나지. 그치.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근데 한번 접해보는 거랑 아닌 거랑은 다른 거니까. 다르지 않던데? 아니, 나랑 법례랑 다르지 않잖아. 아니 독일 같은 데서는 고등학교 때 의무교육으로 근로법이나 이런 거 다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선상에서 그러니까 생활에서 필요할 법한 것들은 그래도 가르치는 게 맞지 않을까 그치? 싶어. 사실 나는 다 배웠어. 기억이 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과 애들은 못 배웠겠구나 싶기는 하네. 사실 뭐 등기부 등본이 뭔지도 모르는 학생들 태반일 거고. 근데 이게 참 그렇다. 나도 다 배웠거든. 근로기준법 다 배웠고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다 배웠는데 아예 기억 안 나. 그 세세한 항목은 기억은 나진 않아도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도 접근하는 데는 좀 다르니까 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지. 사실 지금까지의 모든 부동산 관련 사실 거주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런 거주에 관련된 모든 사건은 구두로 전해받고 있잖아. 부모님이 하는 걸 어렴풋이 보고 혹은 뭐 중개사분께서 얘기하시는 걸 듣고 혹은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다 각자 배운 방식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그런 뭔가 이벤트들이 있는 거고 그걸 좀 정규화해서 좀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이런 해. 특약도 그냥 기본으로 넣어주고 집주인 유리한 특약이면 10개야. 내가 그 2-3개 추격하는데 왜 이렇게 눈치 봐야 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 그런 거 있었어. 그 유튜브라 이런 데 시집 가면은 물을 다 틀어보래. 중요하지. 변기 내려보면서 물 이거 틀어보래. 기본 아니야? 근데 나는 내가 돌아보면서 느꼈. 내가 물론 신축 오피스텔만 다녀서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집이 내가 마음에 들어. 근데 수압이 좀 약해. 안 나오는 집은 없어. 물이 안 나오는 집은 수압이 좀 약해. 그럼 뭐 계약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 물이 안 나오면 계약을 안 해야지. 물이 안 나오면 안 하는데 수압이 좀 약하면. 근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들면 계약할 수도 있다는 거지. 다 괜찮은데 수압이 조금 약해. 뭐 계약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든더라. 근데 그거는 케이스마다 다른 거야. 물이 잘 나왔는데 물 잘 나와 콸콸 그래서 계약하고 보니까 그게 녹물이었다.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리고 그거는 심지어 이미 계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이렇게 뭐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내 말은 집 보러 다닐 때 하라는 그 리스트들이 있어. 맞아. 틀어보고 뭐 해보고 뭐 냄새 나는지 확인하고 뭐 바퀴벌레 약이 있는지 뭐 확인하고 근데 그게 실제로 집을 돌아다녀 보니 나는 몰라 신축 오피스텔 기준 크게 의미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기준만큼 알아보는 건 뭐 중요하니까. 맞아. 어쨌든 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사회 초년생 혹은 학생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자신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다. 이 짧은 방송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한번 또 제대로 또 이것도 내가 정리해야 돼. 뭐 케이스 스터디 많이 할 건가 봐. 어쨌든 안느의 첫 도전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면서 또 우리도 우리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다음 녹음은 우리 집에서
집을 좀 구경하면서 이제 앤서는 법례가 설명을 해줘. 그때 여기 이렇게 있고 저렇게 그래. 있고 뭐 이렇게 해보면서 해보자고. 오늘 방송도 재밌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가볼게요. 안녕. 안녕.